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자동차 브랜드 역사 이런 얘기는 모든 브랜드를 다 하지는 못해요. 재미있거나 좀 흥미롭거나 요런 역사가 있는 회사들은 시간 되는 대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로터스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로터스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회사죠. 가장 흥미로운 거는 로터스와 기아의 관계. 아시다시피 기아 엘란 아시잖아요. 로터스 엘란을 가져다가 기아 엘란으로 만드는 것만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기아가 로터스를 통째로 이렇게 인수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말레이시아 프로톤이 갑자기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었던 요런 얘기를 오늘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섞여있거든요. 아직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었던 저만 봤었던 요런 얘기들까지 보태서 바로 털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로터스는 1948년에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전공한 콜린 채프먼이라는 자동차 중증 환자, 그냥 시간만 나면 가서 자동차 경주 보고 차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했던 사람이 이 자동차를 뚝딱뚝딱 거리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 로터스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1948년 요때는요, 이렇게 뚝딱뚝딱 거리고 이렇게 만들던 이런 회사들이 우주순식으로 막 이렇게 생겼던 시대예요. 그때 당시 퍼체이스 텍스, 그러니까 소비세죠. 물건 사면은 세금 확 내는 거, 요게 있었는데 이 주로 사치품에 세금 많이 붙었습니다. 자동차도 당시 엄청난 사치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33%에서 60%까지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민들은 차를 사지 못했죠. 근데 차는 타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막 3륜차도 나오고 조그만 차도 나오고, 그리고 키트카라는 거, 좀 귀족들이 타던 오래된 차를 사서 여러 가지 키트나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좀 잘 달리는 차로 이렇게 만들고, 로터스도 요때 영국에 아주 많이 팔렸던 오스틴 세븐이라는 차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좀 더 빠르고 날렵하게 만든 약간 스포츠카처럼 만들고 요렇게 만드는 키트카 회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때부터 로터스는 개발 프로젝트에 언제나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붙였어요. 마크 1, 마크 2, 마크 3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지금 133번째 프로젝트까지 와 있어요. 타입 133, 요게 엊그제 발표한 애매한 거, 4인승 세단, 전기 세단, 요게 133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미디어 오토. 자동차 환자들은 이 자동차를 만들 때 이렇게 어지간하게 만들진 않아요. 꼭 승부를 봐, 이걸로. 내가 제일 빠른 차 만들 거야.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만지작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지간하게 만들어서 어지간하게 잘 파는 이런 장사꾼 같은 자동차 회사들을 약간 좀 낮춰보지. 돈도 없으면서 우리는 1등을 할 거야, 이 생각만 하고서는 차를 계속 만지작거린단 말이야. 콜린 채프먼, 이 로터스 창업자도 키트카 만들면서 이렇게 돈을 벌긴 했지만 많이 벌지 못했고요. 그 돈을 다 레이싱카 만드는 데다가 막 쏟아부었단 말이야. 잘 나가는 차 만들려고 그냥 키트카를 그냥 만들었었던 거예요. 1등하는 차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그런 차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구도였어요. 콜린 채프먼은 점점 빠른 차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가볍게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요 6번째 프로젝트, 이 로터스 마크 6, 여기서부터 뭔가 독자적으로 제대로 된 형태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죠. 요 마크 6, 요것도 한 100대 정도 만들어 팔긴 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만든 마크 7, 요게 대박이 나죠. 이게 로터스 7입니다. 이거 지금도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로터스 딜러였던 KTM, 이 회사가 로터스 7 판권 사가지고 KTM 7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1957년이면 우리 시발 만들고 이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로터스 7 같은 거, KTM 7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요 로터스 7이 좀 곧잘 팔려가지고 돈도 좀 생기고 해가지고 경주차를 좀 더 잘 만들어서 60년대부터 포뮬러 경기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3년, 65년 월드 챔피언하고 이러죠. 로터스를 전 세계에 가장 빠른 자동차로 이렇게 슬슬 알리기 시작을 해. 이 자동차 회사로서 F1에서 1등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로터스 전에 알파로메오가 조금 강세였죠. 그리고 마세라티도 한두 번 이렇게 챔피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맥라렌이나 페라리는 지금도 왕성하게 달리고 있고 우승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페라리는 슈마허 때 거의 전성기였죠. 그리고 르노도 F1에서 꽤 많이 우승했어요. 알론소나 베텔 이런 선수들로 인해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 르노도 꽤 많이 우승했고요. 그리고 요 몇 년 전까지는 벤츠가 루이스 해밀턴 타고 여러 번 우승하고, 지금은 막스 베르스타펜의 레드불이 계속 우승을 하고 있죠.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어요. 하여튼 로터스는 1950년대 말에 만든 로터스 7도 잘 팔리고, 그리고 모터스포츠에서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좋고 이랬을 때 첫 번째 양산차를 딱 내놓는 거, 요것도 성공을 합니다. 1962년도에 1세대 엘란, 둥글둥글하게 생긴 엘란, 요거를 내놨는데 요거 잘 됐어요. 로터스가 당시 비즈니스를 한 4가지 정도 했었는데, 포뮬러 경주차 만들고요, 그리고 내구레이스 경주차,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에어로다이나믹하게 생긴 요 경주차도 요것도 여기저기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엘란 같은 양산형 스포츠카, 요거
요것도 잘 됐고, 그리고 로터스의 기술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 거 이렇게 개발해서 고성능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거, 요 비즈니스도 꽤 잘 됐습니다. 1963년도에 포드 코티나, 우리나라에서도 조립 생산하기도 했었던 요 코티나, 요거의 1세대 모델 로터스에서 가져다가 로터스 코티나를 만들기도 했어요. 코티나의 고성능 버전 만들었는데 요것도 영국에서 지금도 꽤 명차입니다. 로터스의 6, 70년대는 로터스를 많이 알리고 비즈니스도 꽤 잘 되고 뭐 요러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엘란도 잘 만들어 팔고 그랬는데, 엘란은 아무래도 앞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 굴리는 이제 후륜구동 방식이었는데 요걸로는 조금 부족해. F1에서 갈고 닦은 미드십 실력으로 제대로 된 스포츠카 만들자 해가지고 로터스 유로파를 또 만듭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약간 프로토타입 같고 막 이러잖아. 이렇게 뒤에가 약간 장의차처럼 생기기도 하고 약간 완성형이 아닌 것 같잖아. 요거의 완성형이 로터스 에스프리. 딱 멋있게 나오죠. 요거 주지아로가 디자인했어요. 당시 주지아로가 디자인하면 다 성공했어요. 로터스 에스프리 끝내줬지. 근데 이 70년대에 오일 쇼크가 2번이 나왔잖아. 이 오일 쇼크 2번 거치면서 스포츠카, 고급차 뭐 이런 회사들 다 날아갔어요. 매출이 막 뚝 떨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주유소에서 기름을 안 팔어. 안 팔리지 당연히. 로터스가 잘 팔리다가 뚝 떨어졌는데, 그래도 로터스는 돈 벌 거 있었지. 토요타 수프라 개발해주고, 드로리안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공장을 어디 만들지 할 때 영국 정부에서 이걸 막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드로리안은 로터스가 설계를 해주기도 했어. 영국의 침체된 경기를 자동차 회사를 유치를 해서 고용 창출하고 뭔가 이렇게 활력소를 좀 더한다 막 이랬는데, 이거 나중에 다 걸렸지. 이거 영국 정치인들이 이 드로리안 이거를 좀 억지로 하려고 영국 정부 돈을 이상하게 막 지출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걸렸단 말이야. 이러면서 로터스도 막 벌금도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 요 재판하는 중에 이 로터스 설립자 콜린 체프먼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지 이때 좀 멀리 가셨어. 이러면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그냥 가는 거지. 이 망할똥 말똥할 때 미국의 GM이 로터스를 딱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GM이 갖고 있는 글로벌 체인, 그리고 GM이 갖고 있는 막대한 개발 능력, 이런 걸로 로터스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가장 먼저 GM이 손댄 게 로터스 엘란. 로터스 엘란의 후속작을 만들자. 요게 로터스의 100번째 프로젝트예요. 딱 만들었는데 출시하자마자 욕을 먹죠. 이 새로운 엘란은 전륜구동으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오리지널은 후륜구동인데 GM이 생각하기에는 야, 요 정도 사이즈의 로드스터나 이런 것들은 전륜구동이 훨씬 더 효율이 좋아. 로터스의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또 튜닝을 또 기가 막히게 했어. 그 전륜구동 치고는 상당히 잘 달리게, 완성도 높게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전륜구동에 한계가 있는 거야. 잘 만든 전륜구동은 그래도 후륜구동은 못 이기더라. 비슷한 시기에 마츠다 로드스터가 이 오리지널 엘란, 후륜구동 엘란, 요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마츠다 MX-5, 마츠다 로드스터를 개발해서 유럽에 파는데, 이건 또 대박이나. 요때 마츠다 로드스터가 한참 유럽에서 막 팔리고 이랬을 때, 기아도 막 세피아 내놓고 막 이렇게 쭉쭉쭉쭉 기아도 성장하고 있을 때, 기아에서도 야, 이제 우리도 스포츠카가 한 대 필요한데, 그 마츠다 찾아가가지고 마츠다 로드스터 우리도 좀 만들면 안 돼? 우리는 로드스터로는 안 만들게. 그거를 하드탑으로 해가지고 4인승 스포츠카, 그러니까 당시 생각하면은 현대 스쿠프 정도로 요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마츠다를 찾아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마츠다에서 그냥 거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찾아간 게 로터스를 찾아간 겁니다. 물론 로터스를 엘란 때문에 이렇게 찾아간 게 처음 아니에요. 기아 세피아 하체 튜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핸들링 뭐 이런 거 하는 거를 로터스에서 요거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로터스와 이 세피아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요런 인연을 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엘란을 우리도 들여와서 만들려고 로터스를 찾아가는데, 요때 로터스가 되게 애매한 시기였어요. GM의 로터스인 줄 알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회사가 어떤 뭐 룩셈부르크 부자한테 이렇게 팔려가지고 지금 주인이 바뀌었대. 그러니까 기아 김선웅 회장이 회사가 팔렸어? 야, 로터스가 팔리다니. 그러니까 얼마에 팔렸는데? 그랬더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거야. 지금 환율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5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거죠. 되게 대단한 회사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이게 5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엘란만 사는 게 아니라 로터스 전체를 인수하면은 이게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엘란은 일단 가져가서 기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죠. GM의 로터스 시절 만들었었던 전륜구동 엘란, 요거를 기아가 가져와서 엔진도 바꾸고, 엔진을 바꾸면서 본닛도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이스즈 엔진보다 기아 엔진, 이게 1.8리터 배기량으로 조금 더 컸기 때문에 본닛이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오면서 조금 더 멋있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휠도 이렇게 독수리 발톱 모티브로 만든 휠 끼고, 그리고 계기판이나 운전대나 이런 것도 다 크레도스 걸로 많이 바꿨죠.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빨간 거, 요거는 이제 세피아에 달렸었던 비상등 스위치 뭐 요런 거, 요런 식으로 기아의 양산차에서 썼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엘란에 맞춰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넣어서 만든 게 기아 엘란입니다.
기아가 엘란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로터스 에스프리 요거를 가져다가 미드십 스포츠카를 개발을 하려고 착수를 했던 것 같더라고. 그때 로터스 에스프리는 생산하지 않을 때고요. 로터스 앨리스를 개발하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로터스 에스프리는 사실 기아에다가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거 가져온 걸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는데 자세히 아는 분도 없더라고. 그냥 회장님 극비 프로젝트였나 봐. 하여튼 요 프로젝트를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거를 기아 다닐 때 보게 된 거지. 제가 2000년도에 기아 다닐 때 요 당직 쓰다가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돌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순찰을 후레쉬를 딱 들고서는 그 지하 창고를 딱 갔더니 프로토타입들이 쫙 있는 거야. 빼곡하게 막 있는 거야. 네, 거기에 이제 개발 끝낸 프로토타입 뭐 이렇게 모델 같은 거 모업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는 사이에 미드십 스포츠카가 딱, 난 처음에 무슨 뭐 페라리인 줄 알았어. 네, 로터스 에스프리 기반으로 만든 티는 나는데 로터스 에스프리처럼 이렇게 딱딱 각지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참 동안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막 이거 구석구석에 봤는데 이거 멋있었습니다. 요때 내가 같이 봤었던 게 기아 슈마를 기본으로 만든 쿠페도 있었고요. 그때 슈마 쿠페는 당시 튜브론 잡으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크레도스의 후속 세단 요거를 마치 포텐샤처럼 요 디자인이 반영돼서 EF 소나타 베이스로 만든 옵티마 요게 앞모습이 요때 내가 살짝 봤었던 크레도스 후속이랑 앞모습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90년대 기아는 뭐 80년대 프라이드 시작으로 해서 90년대 뭐 스포티지 그다음에 세피아 크레도스 요렇게 4대를 독자 모델로 이렇게 쭉쭉 만들어가지고서는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스포츠카를 넣어야지 자동차 회사로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로터스 엘란을 가져다가 기아 엘란으로 만든 건데 이거 계속 찍어내가지고 만들다가 결국 회사가 망해버리지. 1055대 만들고 회사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그러면서 현대에 그냥 흡수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아를 이렇게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대 기아 통합 신입 직원 1기 딱 뽑을 때 이제 장진택이 딱 뽑혀가지고 디자이너로 딱 입사를 하게 됐다가 이제 가서 이제 당직 쓰다가 이렇게 못 볼 걸 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뭐 다 지났으니까. 그리고 막 창피한 얘기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23년 동안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띠리링. 근데 이것까지 막 다 터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냐, 이제. 하여튼, 로터스는 90년대 초반 기아가 인수해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인수는 못했어요. 인수 못하고, 요거 냄새를 맡고 왔는지, 말레이시아 프로톤에서 요거를 확 껴들어가지고, 로터스를 사갔지. 말레이시아 프로톤에서. 그래서 프로톤에서 몇 년 동안 로터스를 가지고 쭈물쭈물거리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막 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지리자동차, 중국 지리자동차가 프로톤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로터스 지분을 51% 확보를 하죠. 그래서 로터스의 주인이 지리자동차가 된 거예요. 요거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도 지리자동차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다가 지금은 전기차 브랜드라고 하는 폴스타 요것도 지리자동차 거. 그리고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죠. 지리자동차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요거 런칭을 유럽 가서 하고 해가지고서는 유럽 브랜드처럼 만들어 놓은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요 지리자동차가 르노 삼성자동차였던 르노 코리아 지분도 또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또 공동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하여튼 요 지리자동차가 로터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 자동차 브랜드의 요 구도가 꽤 괜찮아졌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사실 스포츠카 브랜드도 하나 있어야 되고 프리미엄 브랜드도 하나 있으면 요게 이렇게 뭔가 선순환 구도가 잘 돌아가요. 폭스바겐 그룹 봐요.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 있고,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브랜드 있고, 잘 돌아가잖아. 포르쉐도 있고, 그리고 피아트, 이탈리아 피아트도 예전에 페라리도 갖고 있었죠. 페라리는 완전 독립했지만 지금 마세라티라는 스포츠카 브랜드, 그리고 알파로메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리자동차의 로터스를 어떻게 꾸려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로터스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해요. 투 트랙. 내연기관 로터스는 기존의 로터스처럼 그냥 가볍고 되게 유선형이고 요런 차로 갑니다. 요거는 콜린 체프먼의 그 철학대로 힘 좋은 차는 직선에서 빠르지만 가벼운 차는 모든 구간에서 빠르다. 경량 스포츠카 요 느낌으로 이 내연기관 차는 그대로 갑니다. 로터스 에미라인가 그거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거든요. 에미라. 요거는 경쟁차들보다 꽤 가볍게 만든 그런 순수 스포츠카로 내연기관 차는 쭉 가고요. 전기차는 무게랑은 상관없다. 전기차 중에 가장 빠른 차로 만든다, 이거는. 그런 로터스 전기차,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스포츠카 브랜드 로터스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좀 끌어올리겠다. 미디어 오토. 그래서 로터스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회사가 늘 어려웠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막 돈 잘 벌고 막 이런 적은 없어. 막 우승하고 막 우승컵 들어올리고 이렇게 화려한 시간들은 많았는데 부유했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터스포츠에 돈 막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막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술력 좋고, 그리고 명예롭고 뭐 이랬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 돈이 많이 없는데 똑똑해. 이러니까 자꾸 주인이 바뀌었었던 이런 회사입니다.
이제 돈이 지리도록 많은 지리자동차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했으니까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로터스답게 가벼운 내연기관차도 잘 만들고 아주 센 전기차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금 걱정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로터스 역사 얘기를 이렇게 다 털어듣지 못하고 제가 준비해온 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차차 로터스 차 뭐 시승하고 뭐 이러면서 말씀 못 드렸던 것들 이렇게 가끔씩 털어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